안녕하세요. 완샘과 시작하는 자바 SE 일곱 번째 시간. 네, 저는 완샘이고요. KH정보교육원 소속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제어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목차입니다. 요번에 배우시는 것은 이제 제어문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제어문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건문,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 그리고 이제 조건문 중에서도 if문과 스위치문이 있고요. 반복문 중에서도 for문과 while문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요 안에서 또 이제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어떤 break라든지 continue라든지 return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요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문법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실 것은 이제 if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if문은 보시는 것처럼 if라고 하는 문장을 먼저 명령을 쓰고요. 그 가로가 바로 나옵니다. 가로 안쪽에 불린 타입. 실제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이제 조건식이라고도 부르고요.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불린만 되면 됩니다. 불린에 해당하는 값만 들어가면 무조건 되는 거고요. 여기 안에 것이 참이면, 그러니까 이제 true죠, true. 추루가 되면 그러면 이 중괄호, 이 브레이스라고 하는 이 중괄호 안쪽에 있는 내용의 것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if문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if의 else. 자, else라고 하는 것은 이제 if는 만약에 이게 참이라면 이 안에 것이 실행이 되는 것이지만 else라고 하는 것은 그 밖에라는 것이죠. 그 밖에 어떤 다른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if문 안쪽의 것이 이제 참이 아닌 경우 그럴 때 이제 else문 안쪽의 것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else를 안 쓰고 그냥 if만 써도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if문 또 나오는데 if문 말고 if에 대한 조건을 또 여러 가지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else if문이고요. 여기에도 역시나 불린 형태가 들어가고 이게 참이면 이거는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요게 참이냐, 요게 참이냐 했는데 둘 다 거짓이면 else문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런 형태고요. 자, 이 중괄호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 만약에 하나일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if true,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true가 들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참이겠네요. 무조건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돼 있을 경우 참이라고 하는 것이 콘솔 창에 화면에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예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예로서 보시면 이제 메소드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 메소드 선언 되어 있는 부분에 잘 보시면 파라미터라 그랬었죠? 파라미터로 i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근데 이 변수가 만약에 89보다 높다면 a라고 하는 문장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89보다 높은 거니까 9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90 이상에 대한 값들은 A가 찍히고 그 다음에 이제 79보다 높다면 B가 찍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I의 값이 90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이죠. 그러면 이거 둘 다 실행이 될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위에 것만 실행이 되고 위에 것이 참이면 아래 것은 아예 조건을 보지도 않습니다. 실행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중괄호가 여기는 있지만 여기는 하나의 문장일 경우에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괄호가 없죠. 자, 그 다음에 else if 만약에 70 이상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또 넣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반드시 중괄호가 이렇게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명령문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C도 찍고 재수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거보다도 점수가 안 된다. 그 외의 것이라는 경우에는 실패라고 출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문을 보셨고요. 요번에 보실 것은 스위치 케이스문이 되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이라고 하는 것은 스위치라고 하는 것에 어떤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서 그 데이터 타입에 대한 value, 그러니까 이제 값이 뭐냐에 따라서 실행되는 것이 나눠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으로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바이트, 쇼트, 캐릭터,
int. 요게 이제 기본형 프리미티브 타입들이고요. 이제 기본형 타입 말고 enum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enum 타입이라고 또 배우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string 문자열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근데 요거는 자바 SE 7부터 되는 거니까 그 이전 버전에서는 스트링은 집어넣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건데 래퍼 클래스라고 해가지고요. 캐릭터 바이트 쇼트 인티저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을 객체 타입으로 표현할 때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밸류 값이 뭐냐에 따라서 명령문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break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이 break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명령 하나만 실행하고 바로 이 스위치 문을 나가게 됩니다. 스위치는 실행이 끝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근데 break가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명령과 여기에 있는 명령까지 같이 실행이 됩니다. 한마디로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모든 명령문들을 다 실행하는 것이 바로 스위치라고 하는 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그 스위치 케이스에 하나 이제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문을 보시면 스위치를 이렇게 적고요. 스위치를 적고 자, 그 다음에 케이스 1일 경우 이제 1인 경우에는 월요일이라고 출력을 하고 있네요. 이 메소드의 파라미터 값으로 들어온 값이 만약에 1이다 라고 하면 월요일이 출력이 될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2면은 화요일. 자,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여기에 브레이크가 없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이것들이 다 없다고 쳐봅시다. 그런다면 만약에 2라는 숫자가 들어왔을 경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도 다 출력이 된다. 이것이 실행이 다 된다. 그 더불어서 휴일이라고 하는 것도 출력이 됩니다. 자, 요거 이 디폴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요거는 이 if문으로 따지면 else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1이냐, 2냐, 3이냐, 4냐 따졌는데 아무것도 아닌 경우에 원래 디폴트가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없다면은 요거까지도 요 휴일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한꺼번에 쭉 출력이 되는 것이 바로 스위치 케이스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으로 들어가 보죠. 조건문들은 생각보다 쉽게 적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복문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그래도 잘 보시면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자, for문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오는데요. for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뭐 하는 동안 뭐 이런 뜻이 또 있잖아요. for a while 뭐 이런 것도 있죠. 동안이죠, 동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초기식이 들어가고 조건식이 들어가고 증감식이 들어갑니다. 요것을 이제 잘 보시면 일단은 여기부터 먼저 보실까요? 자, 여기에 int i는 0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식입니다. i를 0으로 일단 대입을 해서 준 것이죠. 자, 주의하실 점은 이 int i라고 하는 것은 이 폼은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서는 int i를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자, int i는 0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그래서 이제 i가 10보다 작냐를 검사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참인 동안에 이 포문은 계속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따져보면요. 자, 요것이 일단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i는 현재 0으로 초기 값이 되어 있는 상태죠. 0인 상태이고, 자, 그 상태에서 i가 10보다 작냐라고 했습니다. true죠. 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찍겠죠. 그래서 결과는 i가 0이다 라고 찍힐 거고요. 자, 한 번 더 돕니다. 돌 때는 4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i가 뿔뿔 하나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i 뿔뿔이 뒤에 붙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i는 1이 되는 거고요. i가 1이면 10보다 작죠. 무슨 얘기냐? 요게 실행이 되고 나면 바로 다시 2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1, 2, 3, 4, 그 다음에 2, 3, 4, 2, 3, 4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i 값이 1이다 라고 찍힐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그렇게 해서 쭉 계속 가는 거죠. 가다가 i가 이제 9입니다. 9로 증가가 됐어요. 9는 10보다 작죠. 추르고 그래서 i가 또 9라고 출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올라와서 4번으로 올라와서 i 뿔뿔에 의해서 i는 10이 될 거고요. 10이 되는 순간 10은 10보다 작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네, I 값은 10이 찍히느냐 안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거짓이면 바로 포문을 나가버리는 거죠. 요것이 바로 포문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해서 써보시면서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장 포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포문을 적는데 변수 선언을 여기다 하고요. 콜론이 들어간 뒤에 컬렉션 계열이나 컬렉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배우십니다. 배열 같은 것들 저번에 배우셨죠? 어떤 일련의 숫자나 이런 것들의 집합이라 그랬죠? 자, 여기 이제 얘가 나와 있는데 인트 배열입니다. 배열 13579. 자, 홀수 값을 넣어놨네요. 요것들을 가지고 포문을 돌리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int number라고 하는 것에 이 num에 들어있는 1, 3, 5, 7, 9가 하나씩 계속해서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대입이 되면서 넘버를 찍으니까 결과로는 NO가 1이다, 3이다, 5, 7, 9까지 다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확장 포문이라고 하는 놈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무한 루프라 그러는데요. 초기식이나 조건식이나 증감식은 다 생략이 가능해요. 하나만 생략할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다 생략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 생략을 해버리게 되면 무한 루프라고 해서 계속해서 도는 거죠.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예를 보자면 실제 예로서는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메소드가 이제 실행이 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건식까지 같이 쓴 거죠. 그래서 i가 2로 나눴을 때 0이다. 이거는 짝수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거의 출력문은 어떻게 되냐면 i가 0부터 시작해서 쭉 그러니까 출력 실제 결과는 여기에 따른 거겠죠. 그래서 0은 짝수다. 이렇게 찍힐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은 안 찍히겠죠? 이거는 피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 4, 6, 8까지 찍히겠죠? 왜냐하면 10은 출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보다 작은 거에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0, 2, 4, 6, 8까지만 출력이 될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확장 포문이 나와 있네요. 확장 포문을 어떻게 쓰느냐? 자, 이제 보시면은 num이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1부터 10까지를 넣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um이라는 하나의 변수를 선언했네요. 자, 여기에 int number라는 곳에 이제 num에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넣는 겁니다. 1도 넣고 2도 넣고 쭉 넣으면서 sum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number를 계속해서 이거 이제 할당식이었죠. 저번 시간에 연산자에서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넣으면은 1부터 10까지의 합계가 마지막에 출력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반복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반복문 두 번째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조건식이 들어가는 while문이 되겠습니다. 조건식만 들어가고 아까 전에 이제 for문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처음에 초기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건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증감이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증감과 초기식은 없는 경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while문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냥 true를 넣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 안에 것이 참인 동안에 도는 거니까 true를 넣으면 또 역시나 무한 루프가 되는 거고요. 자, do while문으로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do while문은 뭐냐면 while문은 그냥 이 조건이 참인 동안에 도는 건데 do while문은 do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실행을 합니다. 먼저 조건에 관계없이 두 절의 명령은 꼭 한 번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do while문이고요. 예, 물론 이 뒤에는 조건을 또 따집니다. 자, 이런 형태가 do while문. 자, 요것을 이제 실제로 예로 한번 보시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메소드에 int i는 0. 자, 포문으로 제가 이제 0부터 9까지 도는 그 포문을 그대로 또 똑같이 쓰는 건데요. 포문하고는 다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기식이 위쪽으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증감식이 안쪽에 들어있는 거죠. 조건식은 여기 있고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가 10보다 작냐? 해가지고 계속해서 찍어주는 거죠. 자, do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분명히 거짓이죠. 이건 거짓입니다. 1은 0보다 작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짓이지만 찍었다 라고 하는 명령은 한번 꼭 실행이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흐름 제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흐름 제어라고 하는 것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break, continue, return 요 세 가지고요. 자, 이제 break라고 하는 것은
반복문이나 스위치문을 중단하고 그 문장을 나가는 그 문을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continue는 반복문에서 현재 반복을 하나를 취소합니다. 예, 하나는 취소하고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는 건데 이 continue문 아래쪽에 있는 명령들은 무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레이블 방식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중 반복문 이상에서 바깥쪽 포문을 브레이크하고 싶을 때, 나가고 싶을 때, 내지는 바깥쪽 포문을 컨티뉴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런 레이블 방식을 쓸 수가 있고요. 자, return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메소드를 나가게 됩니다. 현재 메소드의 실행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메소드를 호출했던 쪽으로 리턴 값이 만약에 필요하면 같이 가지고 돌아가는, 그래서 리턴이죠. 그래서 어떤 값을 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고 값이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다. 뭐 리턴 타입이 void라고 선언이 되어 있다. 보이드 기억나시죠? 보이드라고 이렇게 만약에 선언이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바로 메소드를 끝내버리고 그 메소드를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실제 예로 이제 빨리빨리 볼게요. 빨리빨리 한번 보자면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i가 3일 때 브레이크가 됩니다. 그러면 i는 0과 1과 2까지만 출력이 되고 그 뒤에는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나가서 출력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레이블 방식의 브레이크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레이블 방식은 잘 보시면 일단은 J가 2일 때 브레이크 아웃이에요. 아웃. 자, 보시면 요게 레이블이죠. 요게 레이블이고 이 아웃에 해당하는 포문을 브레이크해라, 끝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i가 0, 그 다음에 J가 0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0, 1 찍힐 거고 0, 2는 찍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J가 2일 때 브레이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이 문장이 브레이크가 되면서 완전히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00, 01 요것만 딱 찍히고 끝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ontinue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continue라고 하는 것은 i가 3이라고 할 때에 continue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i는 0이 찍힐 거고 1이 찍힐 거고 2가 찍히지만 3이 됐을 때는 이 continue를 만나서 요 문장은 실행이 안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쭉 돌아가기 때문에 4 이렇게 쭉 해서 9까지 출력이 될 겁니다. 요것이 continue고요. 자, 요것을 갖다가 이제 레이블 방식으로 썼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J가 2일 경우에 continue out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J가 2가 될 때까지 0, 1, 0, 0, 그 다음에 0, 1이 찍히겠지만 J가 2가 됐을 때에는 continue를 해버립니다. 요것을 continue를 해요. 그래서 요것이 continue가 되면 원래대로 따지자면 이게 다 실행이 되고 요 문장, 요 폼은 바깥쪽 문장이죠. 요 문장이 i 값이 완료라고 찍혀야겠지만 한 번도 찍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continue가 돼버려서 요것은 찍힐 기회가 한 번도 없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것을 레이블 방식의 continue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etur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시자면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될 때 잘 보시면 메소드 A를 호출했어요. 메소드 A를 호출한 거고 그러면 메소드 A로 갑니다. 그럼 메소드 A에서 3 더하기 4를 return하죠. 왜냐? 여기에 int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return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이라고 3 더하기 4가 7이잖아요. 7이라는 값이 그대로 return이 될 거고 리절트에는 7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소드 실행 결과가 7이라고 찍히고 그 다음에 return이라고 하는 문장을 지금 넣어놨는데 이것은 생략이 원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return을 만나게 되면 이 메소드를 또 호출했던 곳으로 되돌아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어문에 대해서 쭉 한번 보셨고요. 한번 실습으로 간략하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로젝트를 자바 SE07 프로젝트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07. 그 다음에 이제 src 폴더에다가 새로운 클래스 만들어 보죠. 이번에는 패키지 제어문이죠. 컨트롤이라고 하겠습니다. 패키지 컨트롤 패키지에다가 자바 이번에는 이름을 테스트 컨트롤이라고 넣어보죠. 자, 메인 메소드 체크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처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인 메소드 쪽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를 내드릴 건데요. 예,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별짓기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별짓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별짓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찍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네, 요렇게 삼각형 모양이죠. 삼각형 모양 찍는 게 있고, 요거까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역으로, 역으로 이제 쭉 찍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찍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네, 요렇게 찍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 형태로 찍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찍는 것을 제가 이제 숙제로 내드릴 건데요. 이 중에서 1번은 이제 지금 제가 할 거고 2번, 3번, 그다음에 4번, 5번, 마지막으로 6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 숙제로 하시고요. 실제로 답은 제가 자, 요 사이트, 요 카페는 제가 가르쳤던 그 수료생들 위주로 되어 있는 카페고요. 누구든지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문제에 대한 답은 전체 공개로 해서 넣어 놓을 거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굳이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먼저 찾아보지 마시고요.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이것들 중에서 1번을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 6번 잘 보셨다가 나중에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은 1번만 만들어 보자면 일단은 포문이 돌아가는 거죠. 포문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int i는 0부터 시작해서 세 줄을 찍어야 되고, 자, 이제 보시면은 구성이 이렇습니다. 세 개의 별과 요것을 이제 그대로 거꾸로 해놓은 거잖아요. 요것에 딱 여기겠네요. 요 4번에 여기인데 한 개를 찍고 두 개를 찍고 세 개를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i가 0부터 이제 2 미만이면 3번이 돌겠죠. 그래서 i 뿔뿔 해가지고요. 3 미만이라고 해야지 3번을 돌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일단은 이렇게 3번을 돌렸을 때 별이 3개가 찍히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sys-o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된다 그랬죠. 자, 여기다가 이제 별 해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별이 3개가 찍혔는데 일렬로 이렇게 쭉 찍히는 게 아니라 그냥 줄이 나눠져서 찍히잖아요. 어떻게 일렬로 찍을 수 있느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system.out.println에 ln만 딱 빼주시면 저게 라인의 약자입니다. 빼주시면은 실행했을 때 자, 이렇게 3개짜리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줄이 되는 거고요. 그 실제로 안쪽에서 별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려면 안쪽에서 또 포문을 하나 더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중 포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중 포문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한번 찍어보죠. 자,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자, 이렇게 별이 총 9개가 주르륵 찍힌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 찍히고 두 개 찍히고 세 개가 찍혀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 있는 변수들을 좀 여기 있는 것들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한 개가 찍히려면 이 값이 요 값을 기준으로 하나만 더 추가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값이 되면은 자, i가 0일 때 j는 한 번 돌겠죠? 왜냐면 이게 1이니까. 그 다음에 i가 1일 때 j는 두 번 돌 겁니다. 왜냐면 이게 2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총 실행 결과가 하나 찍히고 두 개 찍히고 세 개가 찍힌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을 줄을 바꿔줘야겠죠. 줄은 어디서 바꾸냐면 이 포문이 끝나고 나서 system.out.println을 바로 한 번만 해주면 줄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 한 개, 두 개, 세 개 예,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도 있고 뭐 다른 방식도 여러 가지로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숙제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실제 이제 이 폼은 만 보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해볼 것은 두 개의 배열을 가지고 한번 비교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을 먼저 선언해 볼까요? int 예, 이것은 이제 배열 array1이라고 하겠습니다. array1 그래서 여기다가 대충 숫자를 아무렇게나 넣어보죠. 그래서 10, 8, 7, 3, 4, 뭐 5, 4, 5 이런 식으로 예, 총 6개의 숫자를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배열 또 하나를 선언합니다. 자, 이번에 array2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다가는 자, 3, 5, 그 다음에 10, 2, 1, 그 다음에 6.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주어진 배열을 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같은 것이 숫자가 같은 것이 몇 개나 되느냐를 알아보는 그런 명령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보실까요? 일단은 이것을 array1에 들어있는 것을 하나씩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포문을 돌립니다. int i는 0부터 i가 array1의 길이보다 작을 동안에 계속해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array 1의 length라고 하는 이 필드 값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배열에 항상 주어지는 값이고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포문을 만들었고요.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i 값에 해당하는 것이 배열의 이제 순서를 가르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i번째 것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이 결과값에서 보시면 10과 그 다음에 8, 7, 3, 4, 5라는 값이 다 찍힌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나씩 요 형태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것을 또 포문을 하나를 더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문을 하나를 더 돌려서 자, 포문은 왜 두 개를 돌리냐면 요것에 있는 것들과 이것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array1과 array2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요것과 1대1로 계속해서 비교를 해야 돼요. 예, 이게 그러니까 3과 10, 3과 8, 3과 7, 3과 3, 3과 4, 3과 5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비교를 하려면 요거 하나당 6번이 돌아야 되죠. 그러니까 66에 36, 36번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int j는 0부터 시작해서 j는 이번엔 array 2의 length까지 계속해서 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합니다. 자, 이거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array 1의 i번째 것과 array 1의 i번째 것과 그 다음에 array 2의 j번째 것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if문을 걸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같은 것이 존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개수를 증가를 시켜야죠. 근데 이제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변수를 바깥쪽에다가 선언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선언을 하냐면요. 폼은 안쪽에 있으면 그 폼은 안쪽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빼놔야만 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한번 보실까요? 카운트를 증가시킵니다. 자,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이게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배열의 카운트 의 숫자가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운트 뿔뿔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계속해서 추가가 될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면 두 배열의 세 개의 숫자가 같습니다. 라고 찍힌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3과 5와 10이 같기 때문에 예, 세 개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자면요. 이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것이 실제로 같았을 때 증가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요 3과 비교하고 나면 그 뒤에 같으면 4하고 5는 비교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비교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 포문을 굳이 계속해서 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뭘 쓰느냐? 바로 브레이크를 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브레이크를 쓰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같았을 경우에 또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문을 나가기 때문에 바로 다음 걸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 자, 결과는 똑같고 좀 더 그 시간적으로는 빨리 실행이 되는 것이 될 겁니다. 이 지금은 배열이 딱 6개이기 때문에 차이가 그다지 없겠지만, 그 값이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겠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갖다가 비교한다 했을 때에는 요거 하나에 의해서 굉장히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오늘 배우신 것들을 해서 포문과 if문 그리고 브레이크까지만 일단 보셨는데, 나머지 스위치 케이스나 내지는 while문 같은 것들도 나중에 계속해서 보시고 또 연습을 계속해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시간에 클래스와 오브젝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객체지향 개념 같은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